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인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인구 프리미엄, 야 우리 인구 14억이야, 세계 최고란 말이야, 우리인데 팔고 싶어? 그럼 꿇어. 이게 중국의 인구 프리미엄입니다. 인구 프리미엄을 이용한 세계의 장사 속이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뻥튀기해졌다는 것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뻥튀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비교적 과학적으로 추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 인구 3억이다 이거예요. 3억. 여러분 한번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중국에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뭐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하고 적대관계 된 다음엔 거의 안 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또 한국에 와서 봐도 부글부글해. 근데 어떻게 중국에 이렇게 많을까? 중국이 14억이라고? 그럼 우리보다 거의 30배네? 여러분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 딴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이 있는데 한국인도 꼭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30배 많아요?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 3억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기사로 쓴 게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여러분께 다 이렇게 링크로 공개할 테니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시진핑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그 뜬금없는 소리 한 거, 그 전 세계 생중계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열받은 중국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중국인들한테 장기를 적출당했다. 니들이 150살 살 수 있다고? 왜 150살 살 수 있어? 장기 이식하잖아. 우리의 장기를 니들이 훔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그 보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150 장수를 꿈꾸는 독재자 시진핑, 푸틴, 그 다음에 작은 돼지. 이게 정말 사악한 뜻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러시아도 인체 뭐 이식 이런 거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푸틴의 딸이 의사입니다. 특히 장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예요. 푸틴의 큰딸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 푸틴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그 장수 수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푸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인체장기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불로장생 할 수 있다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뭐 장기 이식도 해가지고 불로장생 할 수 있다지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바로 받아서 이렇게 해요. 아, 옛날엔 70도 노인네라는데 지금은 요즘은 70은 애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70세 환시 핵자가 뭡니까? 아이란 뜻입니다. 아이. 70대 애들이야 요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생중계가 돼버렸어요. 그냥 마이크를 안 꺼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장기 훔쳐간 거에 대해서 막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시진핑 말하기를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뭡니까? 후신이 아시죠? 후신이 호흠우 여기 중학생이 실종됐는데 100개월 만에 애를 찾았는데 애가 학교 뒷동산에서 장기가 다 적출된 상태로
찾았는데, 물론 뭐 푹 썩어가지고 잘 모르고 뼈만 이제 건졌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니들이 배우셔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중국 공산당이 바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외 언론들에게 그거 시진핑이 150달 얘기한 거 다 지우라고 얘기했고요. 자, 경정통보. 경고한다.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가짜를 유포할 경우에 최하 3년에서 10년 깜빵이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3 to 10 year. 3년에서 10년 깜빵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그 뭐 150달 얘기한 거 그거 퍼뜨리지 말어. 이거죠. 지금은 중국의 SNS, 위챗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장수란 말만 써도 그냥 바로 지워지고 차단당한답니다. 못 써요, 그냥 이제.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틱톡에서 막 그냥 틱톡이나 이 SNS 막 막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200근,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죠. 한 건에 600g이니까. 6, 22, 120kg가 600근이에요. 자, 여러분 600근이면 진짜 무겁죠? 200근이면 120kg. 저는 120kg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이가 120kg 이 보리자루를 쥐고 그냥 심리 산길을 그냥 한 번도 어깨에 바꾸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 자서전에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진핑을 얘기할 때 사기친 거잖아요. 구라친 거잖아요. 200근 그러면 시진핑이에요. 200근 어깨에 메고 심리길을 그냥 심리 산길을 어깨도 안 바꾸고 넘어갔다잖아요. 그렇게 지가 힘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200근이가 요거 이제 뭡니까? 이거 방송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칸중국 코리아에서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시진핑 선호라고. 시진핑의 별명이란 뜻이에요. 별명이 200근이다.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우다 일개 편 150세. 200근이가 이제 시진핑 별명이니까 200근이가 또 뭐 얘기를 했는데 150세를 얘기했어. 기가 막히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50세를 산다고? 독재자가 150세를 살아? 이러면서 완전히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의 별명이 뭡니까? 200근, 보리 200근을 어깨에 메고 심리 산길을 그냥 어깨도 안 받고 넘어갔다. 그 200근 거짓말. 이번에는 또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50세. 그러니까 시진핑 별명이 하나 더 늘은 거예요. 200근에다가 150세. 자, 그런데 중국의 KTX라고 말하는 최고급 열차의 화장실에 딱 이렇게 여기 보면 매직펜으로 다 낙서를 해버렸어요. 자, 친구들이요, 잽싸게 도망가라. 시진핑의 습자죠. 시진핑 도둑놈이 시진핑이란 도둑놈이 150살을 넘기겠다네. 그러면은 저놈이 150살 살기 위해서는 자, 14억 인구의 장기를 다 훔쳐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낙서를 썼어요. 이 낙서가 전국으로 그냥 다 일파만파 퍼졌어요. 처벌할 수는 없어. 시진핑이란 말은 없어요. 도둑놈, 습과 도둑놈이라고 썼을 뿐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시진핑이라고 안 쓰고 200근이란 놈 이렇게 써서 200근이란 놈이 또 150세를 또 그랬으니까 얘 별명이 또 하나 더 생겼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칸중국에서 보도한 거 보세요. 중국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그냥 신부증이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수거해서 공안, 경찰에다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뭐 아무 얘기가 더 이상 없어.
이 신분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누군가를 납치해서 장기 적출하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뭐 소각 처리해버리고 신분증도 버려버렸다 이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드는 다른 정황으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해요. 낚시를 탁 던져갖고 했는데 아니 뭐가 안 걸려와 알아서 겨우 끌어내 보니까 비닐봉지에 신분증이 수백 장이 들어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신분증이 발견돼서 방송에 나온 것만 이 정도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분증이 없어질까요? 신분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부터 중국 인구가 3억이라는 이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자, 기자가 정리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인구 14억이 아니라 4억. 계속되는 충격적인 의혹들. 문해찬 기자 이렇게 나와 있죠.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브레이크 뉴스. 코로나 사망자가 4억에 달하고 실제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유튜브 영상. 이 유튜브 영상도 제가 그대로 달아놓겠습니다.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칸중국 사이트 이것도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 동영상 바로 밑에 고정 댓글로 제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튜브 영상 요겁니다. 요 유튜브 영상이에요. 잠깐 볼까요? 중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쭉 정리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거는 보도에 다시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간 인구 통계를 조작해 왔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많이 안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의혹은 단순한 음모를 넘어서 역사적 선례, 통계 분석, 현장 목격자의 진술, 위성사진, 그리고 국제 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결코 드러나지 않는 진실, 역사의 은폐 패턴. 아무리 감춰도 그 은폐한 건 드러난다 이거죠. 자, 이 영상은 과거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계적 은폐 사례를 나열해주는 주장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1650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7천만 명이 죽었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인재로다 죽은 사실을 그냥 천재다, 자연재해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혁명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입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수십만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외부 연구자들은 800만 이상이 사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모택동 시절 3억 명의 사람을 희생해서도 세계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다 죽더라도 세계혁명 하겠다 이거죠. 공산혁명. 사실은 이것도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이 모택동이 초기에는 2억이라고 막 떠들었어요. 우리 인구가 2억이라고 떠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 갑자기 모택동이 인구 프리미엄이죠. 1억을 딱 올려가지고 3억이라고 또 떠들어요. 아니, 모택동이 재위 기간 동안 1억이 늘어요? 아니, 2억이 3억으로 는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택동이 처음에는 2억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는 3억의 중국인 전체를 희생하더라도 세계혁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인구 50%를 뻥튀긴 거죠.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중국 정부가 불리한 사실을 은폐해온 역사적 패턴을 제공하며 이는 현재 인구 및 전염병 통계가 은폐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 인구는 최대 10억 명까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지금 14억이라는데 10억을 뻥튀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영상은 중국의 인구 수치가 팬데믹 이전에도
과장됐음을 시사한다. 팬데믹이 터지고 조금 있다가, 팬데믹이 여러분 매년 한 2, 3년 갔잖아요. 조금 있다가 해커가 상하이 경찰청에 들어가서 해킹을 했는데 중국 전체 인구의 명단까지 다 끌어냈는데 그 23TB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끄집어서 다운받았더니 중국 인구가 그 당시에 7억이 좀 안 돼요. 6억 한 9천 정도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리아 초기에도 좀 죽긴 죽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4억이란 말, 3억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출산율 왜곡. 중국에서는 모든 신생아에게 BCG, 여러분 BCG 주사 아시죠? 바실 데 까르멧 앤 구에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 태어나면 무조건 맞는 예방접종이에요. BCG, 바실 데 까르멧 앤 구에린. 이게 BCG 접종은 무조건 의무인데 이게 사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2008년에서 2021년까지 출생자가 약 5,800만이 적더라. 실제는. 이만큼 태어났다 그러고 BCG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이만큼은 가짜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1980년까지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한 2억 명을 뻥튀겼더라. 출생자만 한 2억 명을 뻥튀겼더라. 또 일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해요. 소금 사용량 분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먹게 되는데 소금 사용량 통계가 나오니까 중국의 통계, 그런 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경제 통계니까 중국도 그건 거짓말 안 해. 그 소금 사용량을 봤더니 코로나 전에 8억, 9억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코로나 전에. 일본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자, 도시 농촌 비율과 인구 표본 분석. 일부 러시아와 일본 연구자들은, 일본의 학자들은 농촌 인구 비율을 1대1로 분석하고 팬데믹 전 중국 인구는 최대 많아봐야 6억에서 9억 정도였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상하이 경찰청에서 다 모든 데이터, 중국인들의 모든 뭐 이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장 뭐 다 데이터 꺼집어 그 해킹을 했는데 그게 6억 9천만 정도 됐죠. 7억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도 6억에서 9억밖에 안 됐을 것이다. 자, 중국은 이민 가는 사람이 없죠. 중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이민 없어요. 서구처럼 유입자가 없고 출산율도 계속 줄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3억이 증가했다. 이건 완전히 뻥이라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과 인도의 비교. 인도는 출산율이 높고, 그죠? 낮은 중위 연령을 유지해 왔으며, 이론적으로도 2015년 이전에 이미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다. 저도 여러 번 이거 방송해 드렸어요. 자, 코로나로 무지막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다 죽고 지금 4억 살아남았다. 왜 이 숫자가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닌가? 이 영상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영상 속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최대 4억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 사망자 12만 명 죽었다고 중국 공산당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4억이 죽었다. 이게 뭡니까? 3,0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도 있다. 자, 코로나 탁 터졌을 때 2019년 말부터 터져갖고 2020년 초에 완전히 박살났죠. 그때 1월과 2월 사이 한 달 동안 핸드폰이 2,100만 명이 해약했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핸드폰을 2개 씁니다만 보통 한 명씩 1개 쓰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근데 중국처럼 못 사는 나라가 핸드폰 2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전혀는 아니라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과 2월 사이 한 달 동안 2,100만 명이 핸드폰을 해약했어. 이게 뭡니까? 한 달 만에 2,100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총 기간 동안 12만 명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가장 눈에 띄는 증거 뭡니까? 지금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 최고 큰 도시에 가도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어. 그 영상은 여러분들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없어요, 사람이. 그럼 농촌으로 다 도망갔느냐? 농촌에 뭡니까? 구정날, 추석날, 이때도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죽은 거죠. 자, 주요 도시의 거리, 상점, 지하철, 관광명소 등의 인구가 없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죠. WHO 직원의 분석. 장례업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월별 사망자 수는 700만 명에서 최고 작게 잡아 700만 명에서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 그러니까 매년 평균 700만 명이 죽는데 중국이 코로나 때는 2억 5천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거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망자 수는 4억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아니 장례식장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자, 에포크 타임즈에서도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화장장이 24시간 풀가동됐으며 시신 처리 대기 시간이 길게는 16일까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다음에 위성 이미지 분석에서도 화장장에서 타면 연기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장의사, 시체 처리하는 사람 수가 왕창 늘어났어요. 자, 8%, 10%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장의사들이 대박 났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3억 6천만 명에서 4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어서 화장됐을 것이다. 화장장이 안 돼갖고 전부 다 또 그냥 동네마다 그냥 산에 묻고 막 쫙 묻어진 거 사진 여러분 보셨죠? 자, 중국이 인구를 이렇게 왜 숨기느냐? 왜 중국은 이 인구를 가짜로 발표하고 또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숨길까? 제가 이 영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구수도 뻥튀기하고 사망자 수도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경제적 이미지 유지. 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야. 그런데 인구가 4억으로 줄었어. 4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은 모든 메리트를 잃어버리죠. 자본 유치 뭐 안 됩니다. 해외 기업 진출, 해외 기업이 들어오지 않죠. 정치적 정통성. 지금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은 공산당이 더 이상 중국 국민들 앞에서 통치할 수 있는 당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죠. 사회적 불안.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오잖아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세금 낼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녀 낳는 걸 싫어해요. 중국이 지금 폭망해갖고 어려우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낳으면 어떻게?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럼 소비를 또 안 해. 청년 실업이 생겨. 시위가 확산돼. 이런 문제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 자, 세계적 영향력 감소. 여러분, 인구는 이거 엄청난 무기예요. 우리가 14억이라 하면서 이제 1등이다 그러다 이제 2등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인구 1등은 인도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 14억이야 하는 거하고 우리 4억이야 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죠. 미국이 거의 4억이 돼요. 3억 한 6천, 한 8천 되죠.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인구가 줄으면 군사, 무역, 외교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그 인구 통계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만은 확실하다. 영상 자체는 절대적인 진실은 알 수 없다고 미리 얘기해요. 이 사람. 이거 우리 뭐 중국 통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공식 통계 불투명성, 정부의 은폐, 뭐 지속적으로 은폐해왔던 선례가 있고 현장 증언,
시내에 사람이 없어요. 도시에도 사람이 없고 농촌에도 사람이 없고. 위성 데이터로 봐도 화장장은 계속 불타오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저쨌든 중국발 이 환용오염이 많이 줄었죠. 인구가 많이 죽어버렸으니까 환용오염이 당연히 주는 거고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에 의해서 중국은 실제 인구보다 훨씬 적으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언론이 다루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통계의 신뢰성, 팬데믹의 불투명성 이거를 재검토해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요 동영상도 이 기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을 잡아다가 도축해가지고 장기를 팔아먹고 또 끝발리는 놈들이 장기를 이식하고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 자빠지고 이게 중국이에요. 지상의 지옥이죠. 지상지옥. 자, 그거를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칸중국 코리아, 그 다음에 유튜브, 한국말로 요약해놓은 뉴스까지 세 개를 제가 동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넣을 테니까 여러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무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천지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천지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 벌써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 흔들흔들한다. 이재명이 곧 끝날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장동혁이 거의 20%가 돼갑니다. 18.5%. 조국이 16.4%. 정청래가 15.8%.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김동연, 안철수 이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재명은 끝났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국민에서 거의 20%를 지지를 받는다. 누가? 장동혁이. 장동혁이 한 30% 선을 넘어 돌파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빡세게 투쟁하면 지지도 올라와요. 왜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봐요. 완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국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알아서 살살 기고 미국하고 싸우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진짜 5천년 가난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어준 미국에게 등에 칼을 꽂는 못된 짓을 하고 자빠졌고 중국에게 설설 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선거 조작을 통해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니까 중국어란 개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진짜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너무 속 터지고 화나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타짜 영화 아시죠? 영화 뭡니까? 도박하는 영화 타짜. 그 타짜 영화의 주인공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장병윤 대표님입니다. 지금 타짜 그 오리하우스를 하고 타짜 야채 농장을 하고 그러세요. 장병윤 사장님이 꿈을 꿨대요. 뭐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는 다 나와 있죠. 꿈을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달에 복귀한답니다. 복권.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께 한 권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고 받은 것을 확인했어요. 편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책자는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답니다. 미리 다 허가를 받아서 보내는데 다 허가를 받아서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이 다 받아서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루가 쓸데없는 까닭, 저자 장병윤 대표님이 이 꿈을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복권이라는 꿈을, 복권이 뭐 복권을 샀다는 얘기 아니라 권리를 회복한다 이거죠. 대통령의 권리를 회복한다. 이게 12월이랍니다. 그런 꿈을 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복귀할 겁니다. 분명히. 그건 뭐 이미 뉴스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아요. 리 짜이밍, 차이나 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이나 리도 지금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쇼하고 난리치는데 오래 못 갑니다. 리 짜이밍, 차이나 리는 결코 오래 못 가요.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금이 바다의 염도가 3.5%죠. 그래서 바다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못 살아요. 소금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소금과 같은 국민 3.5%가 있으면 절대로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재현 박사님이 서버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서버카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3.5%가 되는 날, 그날은 가짜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 자빠지는 그 날이 될 겁니다. 1900년부터 2006년까지 107년 동안 지구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죠.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덴버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107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지구 전체를 연구해봤더니, 정치를 연구해봤더니, 군인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하면 50% 성공. 근데 국민 3.5%가 소금처럼 지속적으로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설면 100% 정권이 바뀐다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3.5%의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장재현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버카 운동에 꼭 나와 주십시오. 목금토 사흘 매주 집회를 합니다. 서울역 앞에 광장에서. 매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토요일만큼은 좀 나와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3.5%가 투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많이 퍼날라서 공유하고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그 주축들이 여러분들이 돼주시고요. 그 불쏘시개, 불씨가 여러분들이 돼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